오늘 그 조립성을 고려한 기준 형체 적용 이거 할 건데 똑같은 제목으로 한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10번쯤 한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예. 그래서 우리의 장점은 똑같은 걸 과목은 달라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새로운 걸 한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더 정리해서 이해를 좀 깊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봅시다. 지금 이게 이제 과제였는데 여러분들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내용들 다 잘 알고 또 발표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뭘 이렇게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n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쪽 그림이 설사 이 도면이 없다 하더라도 요게 붙으면 아 이거는 외경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붙으면 아 여기는 내경이로구나. 요거 좀 내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TED. 이게 있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얘기다? 위치도. 위치도를 잰다는 얘기고.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습 퀴즈를 하나 내볼게. 자 여기서 데이터 우선순위가 C, A,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C, B, A 이렇게 있는 거하고 1번하고 2번하고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가 달라요. 같다. 다르다. 자,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 왜 같다? 이미 C에서 자연수 구속이 다 돼가지고 어? C에서 그 Z축 방향 빼고 어, 전부 구속이 돼가지고 어, A를 기준으로 잡나 B를 기준으로 잡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어. 지금 어차피 C에서 근데 참고로 어차피 C는 아니겠죠. C는 C고 A는 A고 B는 B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C에서 잡았기 때문에 A와 B는 어디를 잡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거 1번하고 2번 좌표계를 그려보면은 어. 똑같이 좌표계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1번으로 해도 좌표계가 여기가 되고, 그냥 그원 쪽으로 응? 지금 여기 데이터면 AB가 있잖아요. C는 이 면이고, 이 면.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여러분들 공간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A니까 여기를 평면 회전을 하고 여기를 원점 지정을 했다는 얘기고,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를 평면 회전을 하고 여기를 원점 지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물어볼게. 제가 그 C 데이텀이 어. 원을 그 규제하는 줄 알고 C 데이텀이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르다는 거는 왜 다른지는 설명해봐. 저거를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굴곡져 있는 형상이 나올 텐데 그 A하고 B 순서에 따라서 각도가 일시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좌표계는 수학적으로 항상 이상적인 직각이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가 아니고 실제로 모든 가공된 제품은 다 오차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직각이 아니게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제품 직각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A를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면 누르메저로 치면 여기가 A죠.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여기를 평면의 전을 이렇게 할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이 평면의 전한 이 축에 직각인 이런 직각인 무수히 많은 좌표계가 이제 생기는 거야. 무수히 많은 좌표계가.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 점을 딱 찍어 가지고 원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얘가 이 먼저 평면에 지난 이 축의 직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좌표계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좌표가 생기면 이게 x, 이게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원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x가 계산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게 x가 계산이 되고 여기서부터 요게 y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번처럼 데이터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면 지금 여기 두 점을 측정해서 이렇게 평면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평면에 수직인 수많은 또 이게 수학적인 이 좌표가 생기다가 어느 한 점을 이 A면에다가 측정을 해서 원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아까 그 축의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요런 좌표계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y가 되고 이게 x가 돼. 그러면 요 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x는 좌표계 평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y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아까보다, 그죠? 아까 이게 x였어. 이게 1번일 때 x였단 말이에요. 근데 2번으로 하니까 x가 푹 줄어들죠. y는 늘어나고.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확대를 해보면 다 직각도 평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C로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C가 설사 원점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내가 무슨 퀴즈라고 그랬죠? 이게 기수 퀴즈가 아니고 돌발 퀴즈라고 하는구나. 그죠? 돌발 퀴즈.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하나 리뷰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탄젠트. 그죠? 탄젠트 면. 그러니까 탄젠트 면인데, 이 탄젠트 면 하면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기호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나 보네. 이 탄젠트하고 관련되는 기호가 이게 뭐예요? 컨벡스. 그렇죠. 그러니까 볼록하면 안 된다. 그러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뭔가 상대 부품이 접촉한다는 거잖아. 접촉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게 접촉을 딱 해서 이 전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근데 얘가 만약 이 면이 이런 형상이라고 하면 접촉이 되는 형상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접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촉을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문제라고 해서 이런 기호를 쓸까요? 조립할 때 어. 조립할 때 각이 전면에 수직한 축이 어. 틀어지기 때문에 그 조립한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단순하게 기하학적 형상. 그거는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이면의 축이 이게 되고 이렇게 접촉하면 이면의 축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걸 해줄 좋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선택이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지만 이거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하중이라는 걸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 부품이 조립된다는 거는 그냥 조립돼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대부분. 여기에 이런 부품이 조립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볼트로 조립을 할 거다, 이제 얘를. 그죠? 조립을 하면 어떻게 돼? 이쪽이 눌리든 어쨌든 하중을 가면 이 부분, 이 볼록한 부분에 의해서 이 윗부분이 변형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탄젠트 면을 규제를 할 때는 대부분 요 기호가 이제 같이 붙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거 우리 그 처음에 학기 초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자,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 이렇게 도면의 규제가 됐어. 도면의 규제가 됐는데 그럼 어디를 지름이라고 할 거냐? 어디를? 예를 들면 D1, D2, D3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치수라고 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가 학기 초에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는 그냥 그냥 평균하는 게 좋겠다. 뭐 난 작은 거, 난 큰 거 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조립성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치수를 결정을 할 거냐? 그럼 이게 내경이냐, 외경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경이다. 그러면 D1을 선택을 할 거고 외경이다 그러면 D3를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조립성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인 치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D2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결정을 하는가? 라는 이유도 답이 나와 있죠. 조립할 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내줘버린다, 외줘버린다 이런 걸 선택했다. 여러분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조립성 문제. 도면만 봤을 때는 어느 용도인지 알 수 없어서 의도파악이 좀 어려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D1, D2, D3 자체가 그냥 없이 같은 원이 나오면 좋잖아. 근데 지금 같은 원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같은 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전체 직접적인 형상 다른 거냐 진원에 그렇지. 이거는 진원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형상편차. 우리가 뭐 진원도, 진직도, 평면도, 원통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가공할 때는 이 형상편차가 중요하다. 가장 먼저 보는 게 형상편차예요. 진원도가 0이면 그냥 원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진원도가 작을수록 D1, D2, D3의 차이가 작아. 그래서 아주 진원도가 작으면은 거의 의미가 없어져, 이게. 근데 이제 진원도가 뭐 100분의 1, 막 100분의 1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 이 차이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진원도 때문에 발생한 거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지금 요거. 자, 그럼 요런 경우로 보자고요. 얘도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이 규제를 했는데 얘도 이런 문제가 나와. 같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평면도 때문에 그렇죠. 평면도가 안 좋아서. 그러면 진원도하고 평면도 좋으면 해결이 될 거냐? 근데 이런 문제라는 거죠. 얘는 가정한 거예요. 평면도 완벽해. 제로야, 제로. 평면도가 제로라 하더라도 이 W1, WT, W3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나오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여기서는 평행도 때문에. 그죠? 이 두 면에 평행도가 지금 평행도가 만약에 완벽했으면은 뭐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이 치수가. 평행도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평행도는 뭐예요? 무슨 편차예요? 얘는 자세. 아까 형상 편차라고 했는데 이번엔 자세 편차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형상 편차와 이 평행도라는 자세 편차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치수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치수를 잘 맞춘다. 예를 들면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01이다. 이러면은 그냥 치수만 이렇게 생각하면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0분의 1 또는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보면은 치수만 맞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표면 거칠기부터 일단 가공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형상 편차 형상 이게 이 치수라고 했을 때 평면도 잘 맞아야 되죠. 평행도 잘 맞아야 되죠. 우리가 이 윤곽도는 사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 윤곽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보면 관계대명사 배웠잖아요. 뭐 who, where 뭐 했는데 그런 거 다 통틀어 가지고 대시라는 걸 다 쓸 수가 있었죠. 그죠? 그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윤곽도가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윤곽도 하나만 남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특성이 너무 구분이 안 가니까 지금 윤곽도 따로 해놨는데, 하여튼 이 윤곽도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 평행도도 포함하고 위치도도 포함하고 다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잘 가공이 돼서 조합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치수라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100분의 1이라는 공차를 맞추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치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하공차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형체라는 건데, 형체라는 것은 어떤 측정의 대상이 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걸 형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설계에서 도면에 그려진 거, 이건 설계 형체예요. 그 다음에 가공해서 제품 만드는 거, 이거는 가공 형체야. 그리고 측정해서 3차원 측정해서 얻어낸 데이터는 측정 형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KS 규격을 볼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용어들이 등장을 하냐 하면 위치 형체, 그 다음에 데이텀 형체, 그 다음에 조합 형체,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냥 금방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위치 형체, 데이텀 형체, 조합 형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감이 와요? 전혀 안 오죠? 이것이 KSB ISO 5459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안 맞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위치 형체, 데이터 형체, 조합 형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썼냐면, 이게 ISO 규격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규격에 의해서 정확하게 규격대로 용어를 표현해라 라고 하면 설계 형체는 위치 형체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가공 형체는 데이터 형체, 그리고 측정 형체는 조합 형체,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것을 좀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설계 형체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설계자가 도면에 규제한 거예요. 도면. 이게 도면이야. 지름 얼마에 공차 얼마. 그죠? 그리고 가공 형체는 뭐냐면 실제 가공한 거야. 근데 가공한 거는 다 모양 편차를 가지고 있죠. 형상 편차.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도면에서는 원통을 가공하라고 했는데, 얘는 가공한 거는 가공자는 원통이라고 가공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보면 얘는 3차원 곡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통이어야 하려면은 형상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 얘는 3차원 곡면이야. 그래서 설계에서는 원통을 설계를 했는데 가공은 3차원 곡면이 됐더라. 그러면은 3차원 곡면하고 원통하고 비교를 못 하잖아. 합격 불합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 형체에서는, 이게 설계 형체예요. 설계 형체는 이 3차원 곡면을 프로브로 쭉 프로빙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측정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뭘 기준으로 만드냐면 얘는 무조건 도면하고 똑같은 형체로 계산을 해요. 원통. 예. 왜냐하면 얘가 원통이어야 지금 이게 3차원 공면이지만 수학적으로는 3차원 공면이지만 얘는 원통이어야만 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설계에서 원통으로 가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3차원 공면을 프로빙을 해서 수학적으로 이 도면에 규제한 거가 하고 같은 원통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가공 형체를 표현하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주는 정보가 뭐냐면, 아, 얘는 내가 그 억지로 원통 만드는 거예요 하면서, 아, 그렇게 했더니 실제 형상하고 원통도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하고 원통도를 표현해주고, 또 원래 얘는 이렇게 축각을 가공을 하라고 했는데 얘들을 계산해봤더니 이만큼 삐뚤어졌어요, 각도. 그래서 여러분들 3차원 측정할 때 원통 측정하면 축각이 나오죠. 뭐 Z분의 X, Z분의 Y, 뭐 플러스 30점 몇 도, 뭐 마이너스 뭐 몇 도, 이런 각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3차원 측정기로 측정한 데이터 믿고 조립했다가는 조립이 당연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아니 뭐 3차원 측정기 그 비싼 뭐 몇 억씩 주고 산 걸로 측정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 그냥 조립하려고 그랬더니 조립이 다 안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가정해서 계산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냥 핀게이지를 꽂았을 때 딱 핀게이지를 꽂으면은 조립이 되고 안 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3차원 측정기에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저번 외저번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기하공차 규제를 하는데 이 n이라는 게 여기 이 n이 데이텀이잖아요. 이 데이텀이라는 것은 이 축이 되는 거죠. 축. 원통의 축. 그러면 설계에서 이렇게 가공이 됐어. 설계. 그러면 가공을 했더니 이런 형상이 됐어. 이런 형상에 프로빙을 쭉 해가지고 이런 원통을 만들고 축을 만들고 해서 이 축을 가지고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다. 그럼 이 원통에서 뭐가 나요? 지름이 나오죠. 축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지름하고 더불어서 이 원통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어쨌든 측정에다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측정하는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3차원 측정기는 그냥 메뉴를 조작하는 게 3차원 측정기가 아니고 이런 공차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치수를 해석하는데 지금 이게 최대 내접이야. 그죠? 이게 이 형상이 만약에 내측이라고 그러면 이게 최소 외접. 이거는 평균. 근데 ISO에서 기본적으로 치수는 어떤 치수라고 배웠어요? ISO에서는
형상 편차는 가장 작게 계산이 되는 방법. 요게 최소 영역법이었죠. MZ 우리 C. 그런데 치수는 두 점 간의 거리. 이게 기본이야. 여기에 보면 DI라고 요거를 치수로 기본적으로 치수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이런 구가 이렇게 굴러갈 때 이 구의 지름 이거를 치수로 한다. 구의 지름이라도 결국은 그 두 점 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 여러분들 기호 생각나는 거 있죠? 기호 생각나는 거. 어? 그렇지. 그 여러분들이 지금 테일러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뭐 토락의 원리, 토락의 조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ISO에서는 LP 라는 기호가 있고 여기서 지금 GN이라는 기호를 썼어요. 이런 기호가 있어. LP는 뭐냐면 로컬 포인트예요. 로컬 포인트. 로컬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지방을 얘기할 때 로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골프는 쳐본 사람도 있고 안 쳐본 사람도 있겠는데 골프 칠 때 로컬 룰이라는 게 있어.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골프 룰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런 룰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로컬 룰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컬은 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다. 국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컬 포인트는 국부적인 지점의 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지금 로컬 포인트라고 그래. 지금 이 형상이 있는데 요 점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요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로컬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마이크로미터로 재는 게 핀 게이지를 마이크로미터로 재는 게 이게 LP야. 핀 게이지가 이렇게 휘어졌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휘어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요 두 점 간의 거리만 재잖아요. 이게 LP예요. 그에 반해서 여기 GN이라고 표시한 거, 이 GN은 뭐냐면 G는 글로벌이야. 글로벌은 뭐야? 글로벌.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로컬 인재가 돼요? 글로벌 인재가 돼야 돼요? 글로벌 인재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게 글로벌 인재는 뭐냐면 여기서만 써먹는 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글로벌을 전체, 전 지역, 그래서 전역이라고 그래. 전역. 이거는 국부, 이거는 전역, 전체 영역 이런 뜻이에요. 글로벌 옆에 여기 N이 붙었죠. 요거는 최소 외저 원통. 미니멈 서컴스크라이브드 실린더. 여기서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치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여기서 이 국부 치수는 이 굽어진 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국부 치수만 얘기를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원통이 있으면 여기 조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립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안 들어가. 예? 그래서 이 로컬 포인트는 조립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립성을 따질 때는 전역 치수를 써야 된다. 전역 치수, 복부 치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런 기호 썼죠. 포락의 조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테일러의 원리. 테일러의 원리.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게이지로 검사를 하면서 스냅 게이지로 분명히 다 합격인데 조립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지 측은 한 군데서만 정지돼도 불합격이고 통과 측은 전체가 다 통과돼야 합격이다. 이런 원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단하죠? 근데 이제 요걸 생각을 안 하면 테일러의 원리를 막 달달달 외우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보면 간단한 얘기다. 이거지만 내경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경인 경우에도 지금 이게 국부치수예요. 이걸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걸 집어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다 말어. 왜냐? 얘는 이런 진직도를 가지고 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치수는 글로벌 X 맥시멈 인스크라이브드 실린더, 이 치수가 된다는 거죠. 이 치수가 아니고 요거는 서로 다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N을 적용하냐 X를 적용하냐를 얘기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는 평균원. G는 뭐라고 그랬죠? 이 G는 무슨 약자라고 그랬어? 가우스.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G를 썼다. C는 체비쇼프. 이 최소 영역하고 최소 자승은 사람 이름 첫 글자 쓴 거고, 이제 N하고 X는 맥시멈 인스크라이브드 미니멈 서컴스크라이브드, 이 약자를 쓴 거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다 그런 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내용이죠. 이게 평균원.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 축이 조립이 되는 구멍을 가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지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얘가 내경이다. 그럼 또 요게 지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MCC, LSC, MIC가 지름도 다 다를 뿐더러 중심도 지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수 조립도 안 되고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기압 편차 위치도 요거 지금 지름은 이런 순서가 돼요. 최소 자주오는 기준으로 해서 요게 요거 최대 내접은 여기 지금 X였죠. X. 요게 최소 외접은 N이었죠. N이 제일 크고 X가 제일 작고 이런 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립할 때 요만큼의 지름을 가진 링게이지를 가지고 여기 축을 조립하려고 했더니 얘가 여기가 지금 간섭이 생기더라. 여기 간섭이 돼서 조립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얘가 조립이 되려면 요런
원이 계산이 된다. 요게 MCC예요. 축에 정확하게 조립이 될 수 있는 최소 지름을 가진 링게이지를 가정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혹시 어떤 자료 같은데 뭐 링게이지 서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링게이지 서클이라는 게 이 최소 외접원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링게이지를 가정한 원이다 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내접원, 그죠? 요게 지름이라 그래. 지름으로 요렇게 측정이 돼 가지고 요 지름을 가진 핀 게이지를 조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간섭이 생기더라.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그래서 내경인 경우는 이렇게 지름이 계산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요 구멍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최대 지름을 가진 플러그 게이지 이렇게 해서 얘는 링 게이지에 정확히 조립되는 최대 지름을 갖는 플러그 게이지를 가정한 원. 그래서 얘는 또 플러그 게이지 서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그런 말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 많이 썼었어.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링 게이지 서클, 플러그 게이지 서클 이런 용어가 어디서 나오면 옛날에 쓰던 용어인데 이게 링 게이지 서클은 최소 외접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플러그 게이지 서클은 최대 내접원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최소 자성원의 중심, 얘는 최소 외접원의 중심, 얘는 최대 내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XYZ가 다 달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라고 3차원 측정기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게 외접원, 그죠? MCC를 적용해서 요 중심 기준을 적용한 거다. 그래서 요거하고 MCCI의 중심하고 요 TED하고 요 차이를 가지고 요렇게 계산해서 위치도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경이다. 그러면 TED의 중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지금 측정한 요 형체가 지금 가공 형체니까 오차가 있겠죠. 안쪽에 내접하는 요런 원을 만들 요 내접원의 중심 요거하고 TED의 요 거리 요걸 가지고 요 위치도를 계산한 거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탄젠트, 그죠? 얘는 지금 보면 얘 보세요. 얘는 지금 평면도야. 탄젠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평면도도 다 평행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 탄젠트를 적용하면 평면도는 포함이 안 돼. 왜냐 여기는 접촉했으니까 여기 C가 지금 탄젠트 면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좀 더 보면 지금 탄젠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게 평행도야. 이게 데이텀이고 그런데 탄젠트를 적용하면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게 평행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평행도를 예를 들어서 이걸 했는데 평행도 말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탄젠트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면이잖아요. 이면의 수직은 이런 평면의 법선이 생겨요. 그러면 CMM 결과에는 3차원식 결과에는 요 법선에 정보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접촉하는 면은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립을 하면 지금 요거에 수직한 이런 법선이 실제로 조립을 하면 이런 법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립되는 어떤 상대 부품이 여기에 조립돼 가지고 이 조립되는 부품에 이런 그 핀이 꽂혀 있는데 이게 조립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면 도면에 여기에 조립이 돼야 된다라고 설계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최소자능법으로 예를 들면 계산한 2, 3차원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딱 조립이 가능해요. 이 법선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망하고 거의 평행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핀이 이렇게 핀이 있을 걸로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조립된 면에서 보면 여기가 아니고 얘가 여기서 얘하고 요 기울어진 만큼 이 핀도 기울어지겠죠. 그럼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때는 3차원 측정 데이터는 이 핀이 여기에 와 있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실제 조립을 해봤더니 위치가 여기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도뿐만 아니고 이 축각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그거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다 달라진다.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선명하게 못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 기호 최소 영역법 체비쇼프, 그 다음에 가우스,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 외적, 최대 외적, 요거는 탄젠트. 이런 기호가 주어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준 원을 계산할 때 요건 개념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동심원을 그렸을 때 동심원의 중심을 계속 옮겨서 그렸을 때 이 동심원 요 사이가 가장 적게 되는, 요 알이 가장 적게 되는 위치에서의 요 중심과 반지름차, 요걸 이제 진원도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 외접원, 이 형상을 둘러싸는 지름이 가장 작게 되는 원, 이게 MCCI예요. 그래서 그거의 중심에서 가장 작은 원, 그 다음에 그거하고 MCCI 가장 큰 원이니까 요거 차이가 이제 진원도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최대 내접원, 내접원의 중심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나간 형상까지의 거리, 요것이 이제 진원도가 되고, 요거는 최소 자승원, 이 중심에서 최대 최소. 그래서 우리가 V나 P가 교제된 것은 LSCI라고 본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이것은 가우스라는 사람이 제한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진원도뿐만 아니고 모든 통계라든지 모든 계산에 이 가우스 요거 리스트 스퀘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스트 스퀘어즈, 최소 자승법, 가우스법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편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냥 편차를 다 제곱하면 되는데 왜 제곱을 하느냐. 근데 편차를 다 제곱하다 보면 이쪽은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잖아요. 요 최소자승원 중심으로 이쪽은 플러스 편차고 이쪽은 마이너스 편차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수점에 0이 되는 경우가 있어. 0이 되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그게 최소가 되는 위치에서의 원. 요게 이제 최소 자승원이다. 요게 여러분들 해보라고 한 거를 내가 해본 데이터예요. 여러분 뉴르메저에 보면 최소 자승, 최소 영역, 최소 외접, 최대 내접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다음에 재계산을 눌러주면 요게 보면 X, Y, 지름, 진원도, 위치도 이런 것도 다 바뀌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냥 지름이 12.087이야. 그런데 얘를 요거는 최소 자승 LSCI 요걸로 했더니 10.096 얘는 12.109 066 이렇게 지름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위치도도 015 01 034 이런 식으로 기준원을 어느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지름은 기준원에 따라서 한 100분의 4 정도 차이가 나고 진원도는 100분의 1 그 다음에 위치도는 100분의 2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 위치도 계산할 때 그죠? 중심 위치가 100분의 1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지름이 0.043이 나온다는 얘기는 MMC 적용하면 이게 차이가 이만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차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원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고, 그럼 모든 경우에 이렇게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기하공차라는 것은 항상 영역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난다는 패턴은 얘기할 수가 없어.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확실하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한 거 중에서 혹시 질문할 게 있나요? 없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과제로 낼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경이냐 외경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최소 자승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불안정한 원인이 뭔지 이거를 조사해서 다음 주에 과제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어떻게 조사하느냐라는 것은 카페에 소개를 할 거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LSC와 MCC, MIC의 관계, 이거를 우리 표면거칠기에서 RA와 RT의 관계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오라는 게 다음 주 과제. 감사받죠? 네. 자, 여러분 금요일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